런치타임을 코칭타임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 허니문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지난해 7월 이후 2,800선을 돌파해냈고요. 코스닥도 76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정책과 관련된 지역 화폐주들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또 체코 원전 최종 계약과 관련해서 오늘 원전주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서동구 파트너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조정이 보일 때 또 매수 포인트 잡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기존의 이 방산 또 조선주들 같이 이렇게 봐야 될 업종들도 많고 또 정책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떤 업종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한마디로 어제하고 오늘에 이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우길승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좋은 흐름들 단숨에 뭐 2,800도 넘어 쓰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시장이 긍정적인 것이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장의 중심에 과거 같으면 뭐 조방원 말고는 마땅하게 뭐 전력 설비 조금 움직였다가 뭐 바이오 또는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로봇 뭐 어떤 이런 것들이었는데 장의 중심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가장 확실한 건 뭐겠습니까?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시총 상위 종목들, 뭐 특히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전체 IT 쪽들의 분위기도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하루의 일과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계속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비상경제 TF 구성하고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화와 협력 속에서 공존을 하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니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섹터들도 돌아가면서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매매해야 될 섹터와 관심을 갖고 공략해 볼 만한 또 상승할 만한 섹터가 넓게 퍼진다라는 거.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고 오늘 같은 날도 뭐 AI라는 정책이라든가 원전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결국은 뭐 대북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거고요.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한국판 IRA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골고루 반등 주면서 어떤 정책의 수혜를 볼 만한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 흔한 말로 약발이 조금은 더 먹히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조만간에 바로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도 뭐 기업들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기업이라든가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어떤 지주사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자율적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강제적인 어떤 것도 이제 가미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들 쪽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이러한 섹터 정책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것들은 흔들릴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많이 올라왔는데 불안하다기보다는 오히려 흔들릴 때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잡아가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업종으로 매기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외국인 수급 개선으로 시총 상위주들까지 활기를 띠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정책 수혜주들 조정 시에 매수해보자는 관점 기억하시면서 관점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내 종목의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입니다.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양방향 소통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들까지 보내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화면에 들어오셔서 현재 여러분의 솔루션이 필요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상태도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나 보유 기간 등 다양한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더욱더 상세하게 점검 받아보실 수 있겠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알찬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포트폴리오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2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시총 1,000억 원 그리고 2,000억 원대 다소 가벼운 종목들로 이렇게 종목을 구성하셨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하나씩 짚어보자면 인탑스는 또 이 모바일 기기 부품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로봇 관련주로도 최근에는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이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종목 끌고 가도 좋을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에 따라서 급등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주가가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단기에 급등했던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꾸려가 보면 좋을지 파트너님의 솔루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나노팀, 이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한 방열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업황이 부진한 만큼 또 솔루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데 또 어떤 의견 주실지 여러분들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체리피킹 종목 또 어떠한 종목일지 여러분들도 파트너님의 솔루션 끝까지 집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도 열어볼게요. 네, 2528님의 사연입니다. 엑세스바이오 고점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 주셨고요. 인탑스와 나노팀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구성을 하고 계신데 또 중기적으로 전략을 세우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 또 종목별로 주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요 세 종목들을 보면서 전체 비중이 40%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60%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또 이 종목들이 제일 속을 썩이는 종목이라서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기적으로 목표가를 부탁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어떤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 또는 종목의 기초 체력은 뭐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실적과 성장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세 종목 중에 그러한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 뒷받침돼 줄 만한 종목은 저는 뭐 인탑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엑세스바이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제2의 코로나가 확산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죽어 있다가 일순간에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종목들을 중기적으로 접근한다. 그거는 좀 자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 또 하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빠졌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어떠한 반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지금 문의를 주셨지만 중기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목의 반전과 반등의 시점 그리고 과연 내가 본의 아니게 중장기로 대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종목을 제대로 알고 분석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감안해서 보면
본의 아니게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인탑스의 경우에는요. 지난번에 사실은 큰 흐름이 한번 연출이 됐다가 뭐 전체적으로 IT 쪽들이 22,000원대를 중심으로 연초에 움직였고 그 이후에 하락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관세 위협 속에서 13,950원까지 밀렸던 주식이 급반등 한번 주면서 16,900원까지 넘어갔던 17,000원 넘어갔던 자리 그리고 또 한번 접어줬죠. 접어주고 어떻게 흐름이 연출됐습니까? 지난번에 4월 달에 저점을 안 깨고 여기서 다시 또 대반등을 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1차적으로는 저점이 여기서 잘 형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중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실적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인탑스의 경우에는요 안정적으로 매출단은 뭐 5천억대에서 6천억대 유지해주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한 2, 3% 내외의 이런 성장을 보여주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반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23년 대비해서 38억으로 급감하면서 79% 급감을 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75억, 작년 대비하면 98%, 내년에 126억, 68%, 후년에 147억으로 2026년 126억 급증한 걸 기준으로도 16% 이상 증가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면 주가의 실적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일봉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장기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이 17,000원 자리들이 중심이 되면서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이러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 줄 수 있는 흐름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메이저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SK하이닉스도 저점을 탈출하고 또는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면은 IT 소부장 쪽들의 움직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뭐 인탑스 같은 경우는 뭐 매수가 18,900원인데 충분히 비중 20% 유지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액세스 바이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어떤 진단과 관련된 이러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움직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이 됩니다. 과거의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2020년 이 8월 달에 62,900원을 갔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저점은 얼마였습니까? 이 3,200원짜리가 일순간에 2020년대 얘기입니다. 2019년에는 뭐 1,580원도 저점이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 이 8만 원까지 가는 뭐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죠. 이 과정이 이렇게 한번 간 다음에 다시 한번 뒤풀이 파동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급등과 급락 이후에 대반등 한번 주고 여기서 장렬히 전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원위치 왔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제2의 코로나가 오고 또는 그거보다 더 어떠한 것들이 오면서 전 세계가 셧다운되지 않는 이상은 이 영화를 다시 누리긴 어렵다. 차트상으로만 보고요. 그리고 실적 그러면 숫자는 어떠냐? 숫자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면은 적자 전환이 되고 지속적으로 실적단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 지금 화면이 안 들리는데요. 자, 요렇게 매출단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되고 또 순이익도 2023년도에 적자 전환된 이후에 작년에도 적자 지속이 되고 올해도 특별한 경우 없으면 전환되기 힘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중기적으로 접근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HTS가 잠깐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번 짧게 움직이면서 접근할 종목과 그렇지 않을 종목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액세스 바이오는 반등을 이용해서 저는 지금 15% 비중이라고 보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교체 전략을 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나노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노팀의 경우에도 어떤 실적단을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움직임들이 여전히 부진한 이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나노팀 같은 종목도 다행히 비중이 5%입니다. 손실폭은 크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롱텀으로 끌고 가는 이런 흐름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뭐 2,800이 왔는데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말씀드리면서 계속 얘기할 때 시장의 중심에서 놀아야 된다. 주도 섹터라든가 주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물려도 거기 가서 물려야 된다. 안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은 물론 뭐 이렇게 시장이 다시 또 뭐 3천을 가고 간다면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되는 그런 위치, 과감한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나노팀 같은 경우에 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주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나노팀도 지금 모습을 보시면 지난 4월 달에 5,370원을 저점 찍고 뭔가 그래도 하방을 좀 잡아주려는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이 움직임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지난번에 8,400원 한번 넘어갔었고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뭐 8,000원대가 강력한 저항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 실적단들이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자 전환되면서 이렇게 부진한 이러한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적자 전환돼 있는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각 종목별로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은 지향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파트너님 또 종목별로 솔루션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한마디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제가 뭐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세 개 종목 중에 인탑스 하나 정도는 살리고 가자 이렇게 보유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두 종목은 뭐 반등을 이용하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정리를 해가면서 교체하는 뭐 단 한 방에 우리가 뭐 흔한 말로 탁 해도난마식으로 정리하기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릴 때 오늘 여러분들 12,000원 이하 11,000원대 한전산업 같은 종목으로 교체해드리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죠. 오늘 한전산업 여러분들 뭐 체코 승인 이것도 있겠지만은 단숨에 14,000원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전산업 오늘 14,000원 간다고 쫓아가십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자,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엑세스바이오를 제가 이 지금 문의 주신 분의 성향을 보면 고가권에 있는 주식을 쉽게 접근을 못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체리피킹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의 그런 가격 레인지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비슷한 섹터 내에서 그래도 이런 분에게 제가 엑세스바이오 정리해가면서 HD 현대중공업 사세요 그러면 못 사세요. 그래서 대신에 세진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대신에는 그래도 조선업종 중에서 세진중공업 또 나노팀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모레퍼시픽 사세요, 코스맥스 사세요 하겠습니까? 그나마 청담글로벌 이렇게 한번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것들이 내가 물려있는 가격대보다도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 두 종목들은 다 실적단들도 좋은 종목들입니다. 세진중공업도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숨고르기 하면서 이격 조정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타이밍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물량들을 모아나가고 그리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 역시 여러분들 보세요. 매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영업이익이 올해도 40% 이상 급증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36%, 후년도에도 영업이익만 1,000억 가까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교체에 들어가는 전략.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쪽에서도 청담 글로벌도 지금 뭐 한알령 해제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제일 먼저 또 시진핑 주석이 축하한다. 뭐 중국에서도 공식적 논평도 나오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대중국 관련된 매출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청담 글로벌의 경우에도 급감돼 있던 영업이익이 개선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충분히 청담 글로벌도 아까 우리가 세주중공업 봤던 것처럼 모양이 비슷하죠. 이러한 위치에서들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또 접근해 볼 만한 그러한 종목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실적과 성장이 뒷받침돼주는 그러한 종목 위주로 중기를 대응해야 되는 거지 단기적인 테마성 시세에 연연하는 종목을 가지고 중기적으로 대응한다? 그것은 잘못된 투자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종 내에서 또 가격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의 체리피킹 종목 세진중공업과 또 청담 글로벌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528님 또 체크하셔서 계좌 운용에 도움되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상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 또 보유 기간, 자금의 용도 등 다양한 사양까지 덧붙여 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포트폴리오 솔루션과 더불어서 또 파트너님의 못다한 전략들 밴드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서동구 파트너님의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밴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하나오션 네, 한화오션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7만 8천 원에 20%요. 78,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면 지금 이제 소액권에 막 진입을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그 전에 5만 얼마에 사갖고 7만 원에 팔았는데요. 네. 한 2달 만에, 아니, 한 4개월 만에 다시 진입을 했어요. 7만 8천 원으로 며칠 전에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전문가님한테 조언 좀 들으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한번 수익을 보셨고 이제 다시 진입을 하셔서 다시 한번 좀 수익을 노리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아주 엣지 있게 잘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뭐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느낌이 이렇게 늘어지죠? 예. 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다시 좀 올라갈 때도 됐는데 다른 걸 좀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고요. 네, 뭐 조선업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1등으로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것들과의 이격 조정 과정들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뭐 실적이라든가 뭐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주가가 한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잘 나가다가 카운터펀치 한 번 맞은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뭡니까? 얼마 전에 바로 KDB 산업은행에서 뭐 한다고요? 그렇죠. 보유지분 매가 그 우려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야 이거 뭐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나오긴 나오겠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곧바로 또 막 지분을 다 빨리빨리 매각하고 그럴 일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그 일단은 한번 두들겨 맞은 거니까 그 물량들도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소화되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어떤 확실한 모멘텀이 나올 때 움직이려는 그러한 그 전열 정비를 하고 있다. 그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주가는 이 단기적인 이평선들을 다 수렴을 시켰어요. 그렇죠? 예. 이 자리들이 5일, 10일, 20일, 60일선까지 다 지금 모아놓고 있고, 저 밑에서 121선이 이제 6만 5천 원대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예. 감안하면은 이 자리들이 단숨에 뭐 어떤 조선업종들이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다시 되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여기에서 뭔가 이제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모멘텀이 뭐냐, 뭐 당선 축하 인사라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제 각국 정상들하고 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트럼프하고도 또 통화할 테고, 뭐 빨리 뭐 미국에 오세요, 우리 빨리빨리 만나가지고 뭐 방산이든 뭐 조선이든 원전이든 같이 협력합시다, 뭐 이런 덕담들 나눌 거고, 뭐 시진핑하고도 나눌 테고, 그쵸? 뭐 이런 어떠한 네. 것들이 이제 또 나올 거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다시 재진입하신 시점이라든가 타이밍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목표가 지금 뭐 10만 원, 12만 원도 나오고 있곤 한데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대입니다. 그렇죠? 여기 9만 6천 원이 있는 자리. 네. 요 자리가 네. 쉽게 돌파가,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쉬어주면 쉴수록 만약에 이 주가가 바로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또 급등하고 또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 자리가 바로 이렇게 치고 나가려면은 이게 엄청 9만 원 이상의 저항으로 작용되겠지만, 지금 그건 한 4, 5주째 이렇게 옆으로 횡보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된다라면은 오히려 더 치고 나가면서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할 때는 직전 고점도 돌파하러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9만 원 이상부터 뭐 한 30%씩 이익 실현 다시 하시면서 뭐 10만 원 넘어가면서, 만약에 또 소위 말하는 블루오프 현상, 급등하는 이런 어떤 패턴이 연출된다면 그때 또 정리하시고 이격 조정 보일 때 다시 또 재매수하고 하는 이런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조금 더 시간과의 싸움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버티시면서 수익 잘 챙기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전에도 5만 7천 원에 사갔고요. 예. 9만 5천 원까지 갔는데 그걸 못 팔고 7만 원에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신 거라니까. 예. 예. 자랑질은 이제 그만하시고. 아셨죠? 이사입니다. 네. 네, 한화오션 9만 원 라인부터는 분할 매도로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로입니다. 코롱 인더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주가는 비중이 있어. 매수가가 5만 원 맞으실까요?
네. 네, 그리고 비중 20% 갖고 계시는 거 맞으실까요? 예, 예. 아, 주가를 보니까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올해 보유하고 있었어요. 아, 오래되셨고. 그럼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스스로 지금 하나가 나가고 여기서 지지를 주는지 해갖고 저기서 그냥 가능성이 좀 있지 그렇게 보내다고 해. 아,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또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지금 코롱 인더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점이 나왔고요. 사실은 이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아라미드라는 이런 그 수지 생산 능력과 관련된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시장에서는 부각이 됐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화학업종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2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복원을 시켜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저점이 확실하게 여기서 나와 준 거고, 그리고 이 디딤발을 여기서 잘 보여준 거예요. 다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여기 밑으로 쳐지면서 이 정도 라인에서 버틸까 말까를 하고 있었는데 얘는 이 디딤발이 연출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도 살짝 돌파를 해 주었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간다라면은 다시 한번 요 직전의 고점대들이 형성했던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올라갈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다음 저항대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은 비중 20%니까 저는 뭐 사실 조금 여기서 이 3만 원 초반 자리라든가 만약에 3만 원대가 깨지는 자리가 한번 나온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 가장 중요한 자리 주봉 자리에서의 이거 넥라인이 이제 3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3만 5천 원이 만약에 지지가 확실하게 더 돼주는 모습이라면은 이 주봉상에서 저항으로 받고 내려오고 있는 이 120주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자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한 4만 원에서부터 4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를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결국 3만 5천 원에 빨리 안착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밀려 내려오고 3만 원 초반 자리가 된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러한 자리. 그리고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 3만 5천 원 안착돼 주면 4만 5천 원 내외 정도까지를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롱 인더는 35,000원 지지 여부 체크한 뒤에 4만 원 그리고 45,000원 라인 목표가로 놓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시청자님들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전화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일진전기고요. 네, 일진전기 가지고 계시고 전화가 막 울리네. 네. 일진전기고 또 비중 매수가는 31,000원. 네. 31,000원에 5% 갖고 있어요. 31,000원에 5% 가지고 계시고 네네. 그러면 이 종목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마 매수한 지 한 2주 안 된 것 같아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열흘 정도 되셨고 그러면 이 종목 네.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궁금하셔서 혹시 연락을 주셨을까요? 제가 이제 이게 5%만 산 게 네. 이게 조금 애매해서 사고 조금 이제 조금 내리면은 조금씩 더 살려고 그랬는데 네. 내가 이제 뭐 실적으로 보니까 대표 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더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별 가망이 없으면 5%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내버리든지 좀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네, 전화 잘 주셨고 네. 현재 이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전화를 잘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진전기는 이제 중소형 전력도 변압기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네. 근데 네네. 상당히 이 독특한 제품 믹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초고압선도 네. 또 네. 변압기, 개폐기, 뭐 크게 보면은 원전 관련주로도 네. 우리가 갈 수도 있고요. 네네네. 뭐 실적은 아까도 이제 확인을 하셨으니까 네, 보시면은 실적도 좋던데, 실적도 향후 전망이 계속 좋죠. 그렇죠? 네네. 자, 네. 이 흐름들 속에서 영업이익도 뭐 올해 50% 이상 급증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 후년에도 20% 이상 이렇게 되고 전체적인 목표가가 적정주가 36,000원, 뭐 3만 원에서 38,000원 올리기도 하고 지난 3월 달에는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 4만 원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네. 우리가 얘기하는 전력 관련한 뭐 관련 종목 중에 강소 기업이다라고 저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요. 네. 항상 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주가가 뭐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가는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우상향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네.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들이 네네. 잘 네. 버티면은 좋은 수익이 연출되는 구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근데 구간들은 자꾸 지금 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구간은 네. 상승의 구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런 구간은 하락의 구간이었고 네, 그리고 네, 네. 지금의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크게 보면 올라왔다고요. 이렇게 상승의 구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놓여져 네. 있는데 지금 왜 처지느냐? 네. 당연히 보세요. 이 왼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복병, 깡패들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얘네들이 여기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뭐 35,000원에서 37,000원에. 그렇죠? 그리고 네, 바로 네, 요 네. 직전에 이렇게 3만 원, 3만 초반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돌파는 네. 갔다가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아, 이거 더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나 때리고 다른 걸로 갈래. 이런 식으로 네. 물량을 뺏어가려는 모습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당연히 더 가기 위해서라도 전형적으로 모습을 보면 어때요? N자형의 파동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네. 요렇게 네, 네, 네. 예,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그러면은 매도의 자리예요, 매수의 자리예요. 근데 요렇게 지금 가서는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그렇죠. 안 올라갈 올라가고 자리죠. 옆으로 더 늘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서요. 늘어지는 것 같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29,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네네. 3만 원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잘 해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그게 사람 일이 뭐 내 맘대로 돼요. 그렇죠? 한번 조금 더 네. 밀려 내려온다면은 28,500원도 보여요. 그러면 네. 최악의 경우는 29,500원부터 28,500원 사이가 매수의 존이고 지지가 돼야 될 자리고 제일 좋은 네. 거는 3만 원에서부터 29,500원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만큼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움직이면은 아, 네. 35,000원 네. 쉽게 갑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지금 저기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겠네요. 아, 그러면요.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하시면 되죠. 내가 만약에 500주를 매수하고 네. 싶다 그러면 오늘 내일 해서 뭐 100주 정도씩 이렇게 네. 매수하셔서 대응하면 되지. 갑자기 오늘 5%다 매수해서 뭐 10% 비중을 늘려놓겠다. 네. 그건 아니라는 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네. 이 전력 설비 쪽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쪽들이 먹을 게 많아졌잖아. 네네네. 그쵸? 다른 그러니까- 거다 올라가고 있어요. 예, 다른 것들이 얘네는 그동안 올라왔고 안 올라왔던 네. IT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가고 막 걔네들이 막 저 바닥에서부터 들어오니까 돈들이 네. 일단은 거기 가서 좀 놀다가 수익 챙기고 다시 올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내가 갖고 네. 있다고 내 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네네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네, 일진전기 지금부터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3만 원 라인 지지 시에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PSK 홀딩스
네, PSK 홀딩스. 30%의 네. 매수가는 41,000원입니다. 아, 매수가 41,000원에 가지고 계시고, 지금 네. 고민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게 엔비디아인가 본데, 네. 하이닉스는 그래도 가는데, 아유, 뭐, 지가, 지수도 가고 그러는데, 내 것만 안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박사님한테 좀 네. 전망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아우,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또 다른 네. 종목 대비 이제 탄력이 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방송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방송 이렇게 채택이 돼서 저랑 같이 대화를 하니까 좀 그래도 물려는 있어도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네. 아유, 뭐 제가 더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우리가 이제 지금 IT 쪽이 이제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되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집값도 오를 때는 어디 먼저 올라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 3구가 강남.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다음에 이제 그 훈풍이 쫙 온기가 퍼지면서 다른 구로도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도 내려가고 이러는데, 빠질 때는 또 네. 걔네들이 제일 나중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도 똑같은 거예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하이닉스를 내가 못 사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내가 갖고 있는 게 PSK 홀딩스인데 이 종목도 올라올 수 있을까?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네. 아쉬운 거는 이 실적 전망,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라고는 우리가 보는데, 그렇죠? 사실 이러한 종목들의 PBR이 1.6배밖에 안 되니까 뭐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 실적 추이들을 한번 보자고요. 매출도 그렇고 뭐 좀 개선되는 듯 했다가 또 감소되고, 올해 영업이익도 작년에 물론 뭐 작년에 뭐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830억, 작년보다도 오히려 6% 감소되고, 내년에도 뭐 900억 정도, 올해 예상되는 거에 기준으로 본다면은 8.5% 정도밖에 증가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이나 기관 애들한테는 조금은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수급적으로 이 밑에 이 그림들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더 늘어나는, 뭐 매수는 조금 하긴 하는데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또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도세가 계속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의 밸류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52,000원 정도의 적정 주가로 평균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41,000원에 매수하셨다는데 비중 30%가 조금 과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재반 여건들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대장주들이 위치해 있는 삼성전자 6만 원 회복해주고, SK하이닉스 22만 원, 이제 저게 저항받고 밀리면 얘도 더 못 가겠지만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날 시점이 되면 얘는 그동안에 못 올랐으니까 만회하기 위해서도 올라온다고요. 최소한도. 그러면 1차적으로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내가 41,000원 이상을 넘어가서 수익을 남기면 좋지만 최소한도 4만 원까지는 쉽게 반등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4만 원 정도에서 최소한도 네. 50%라도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네네. 그러고서 손절하고 네.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네. 한 3만 한 5, 6천 원 정도 다시 내려오면 그때 채우시는 거야, 다시.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년에 네네. 예. 작년에 네. 7만 얼마까지 막 가고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도 지금 생각하지 마셔.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야. 네, 네, 작년에 네, 네. 이 6만 원도 넘어가고 또 예. 그 6월 달에 여러분들 2024년도에요. 그쵸? 8만 5천 원 가. 예.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주봉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오버슈팅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네, 네. 원위치 됐다가 대반등 한번 주고 다시 이제 지금 자리에서 막 버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 1차 네. 4만 원 근처 가서 50% 매도, 다시 4만 원 밑에 3만 5, 6천 원대 재매수,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4만 원 넘어가서 뭐 5만 원 근처 간다 그러면은 이익 실현하고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 흐름을 올 하반기에 잘 한번 보자고요. 지금은 아이고, 홀딩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PSK 홀딩스는 4만 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자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한농 상사요. 한농화성 맞으실까요? 네. 네. 네, 네, 한농화성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000원에 10%. 15,000원에 7%. 그럼 네. 네, 그럼 이제 막 수익권에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럼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더 사면 안 되는가 해서. 더 추가 매수를 현재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군요. 네, 그러면 파트너님이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물론 뭐 한농화성이 본업은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뭘로 분류돼요? 전고체 배터리 쪽과 소재에 관련된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등도 하고 또 원위치 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뭐 저는 뭐 10% 비중 15,000원에 매수하신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무조건 길게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추가 매수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하게 급등락을 이용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병행할 거냐, 그거는 시청자님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네. 내가 급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비중 만약에 뭐 더 여기서 실어서 뭐 진짜 전고체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아니면 뭐 2차 전지 쪽들이 이제 완전히 뭐 상승의 흐름으로 간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10% 비중 급등락에 연연하지 마시고 갖고 가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게 2023년도부터 주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아주 극명하게 보이죠? 네. 이 급등과 급락이 지나고 보면은 이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급락하면 매수 안 하고 다시 또 급등하면은 매수하고, 또 다시 또 내려와서 급등하면 매수하고, 또 여기서 급등하면 매수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잘못 여기서 그렇죠. 거꾸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만 원에 매수해서 물려가지고 이게 10,000원까지 가고, 팔았더니 또 올라가. 그러고서는 또 25,000원에 매수했더니 또 10,000원도 10,000원 초반까지 또 빠져. 이게 엇박자 타면 이런 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의 위치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뭔가 파동이 이제 점점 저점도 나와주면서 뭔가 잔잔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네. 바로 작년부터 이렇게 진폭도 제한적으로 바뀌고 하방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그러면 이번 구간에서는 이 17,000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해준다면 장기간에 걸친 하락 추세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얘 혼자서 치고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을 치고 뭔가 꿈틀대고 지금 반등들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것들이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일 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찬가지예요. 조정을 보일 때 요 1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제 일봉으로 돌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반 이평선 위에서 움직여 주면서 이렇게 이제 수렴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 주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거래가 되면서 이 17,000원을 돌파하러 가는 흐름이 된다라면은 2만 원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또 늘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자. 왜냐면 10% 비중이면 좀 더 끌고 가도 되거든. 큰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홍화성 추가 매수는 자제하되 17,000원 돌파 여부 체크하자라고 대응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시청자님들 만나봤고요. 오늘 상담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 여러분들 밴드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여러분들 밴드에서 오늘 놓치신 솔루션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또 놓쳤다 하시는 부분들은 밴드에서 확인해 보시고 투자 인사이트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